여기 경기 종료 5초 전 49대 51로 지고 있는 팀이 있어요. 패배감에 휩싸이거나 멘탈이 나간 동료도 보이네요. 하지만 여기 한 선수는 상황을 직시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반드시 이 경기에서 이기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는 책임지고 역전골을 넣겠다고 팀을 설득합니다. 그런 선수를 보고 이 팀은 패배감에서 벗어나 승리를 향해 다시금 달릴 수 있었죠. 그렇게 이 팀의 기세는 역전골을 만들어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죠. 여러분이 같은 상황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듣기만 해서는 별게 아닌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진짜 어렵거든요. 저렇게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강한 멘탈이에요. 문제에 주눅들지 않고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진짜 강한 멘탈, 바로 그런 멘탈이요. 그래서 오늘은 멘탈에 대해서 한번 맛봐볼까 합니다. 슥슥. 강한 멘탈이 중요한 건 모두가 알아요. 또 모두가 그런 멘탈을 원하죠. 근데 살다 보면 나의 약한 멘탈이 한탄스러운 상황들이 많잖아요. 갑자기 병을 얻어도 멘탈이 깨진다거나, 시험에서 실수를 하고 멘탈이 깨진다거나, 의도치 않게 나의 프로젝트가 망해 멘탈이 깨진다거나 등등. 유리와 같은 나의 멘탈은 자주 깨지죠. 더 짜증나는 건 이렇게 멘탈 깨는 상황이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멘탈이 깨질 때 대응 방식들이 있어요. 일단 아예 문제의 상황을 피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은 위험할 것 같은 것은 일단 안 하고, 시험 실수 안 하려고 시험 자체를 안 보고, 프로젝트를 아예 안 맡아버리는 거죠. 이러한 형태의 사람은 막상 문제가 닥치면 멘탈이 나가기가 쉬워요. 다음은 문제 상황에 닥치면 피하진 않는데 바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악화되면 멘탈이 무너져 병원에만 의지하고, 시험에서 실수하면 좌절감에 빠져 과외를 못 받은 탓을 하고, 프로젝트가 망하면 외부 요인을 탓하죠. 이러한 방식의 문제는 원인과 해결책을 밖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멘탈 강화 기회를 놓치죠. 마지막은 문제의 상황을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면 원인을 찾고 병원 진료와 본인 관리를 병행하죠. 시험에 실수하면 원인을 찾아 동일한 실수를 안 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프로젝트가 잘 안 되면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죠. 여러분은 어떤 형태로 멘탈이 깨지기 쉬운 상황에 답하시나요? 모두가 마지막 유형의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막상 문제가 닥치려는 낌새가 보이면 처음이나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되곤 합니다. 결국 우리가 궁금한 건, 우리는 저런 멘탈을 가질 수 있는가? 저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랬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맛봐볼 책은 멘탈과 의지의 책, 멘탈리티입니다. 슥슥. 멘탈이 참 부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고 있어도 역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다던가, 많은 실패를 해도 결국 성공한다던가, 급변하는 증시에도 버틴다던가 등등 엄청 많죠. 근데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멘탈 강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강한 멘탈은 만들어지죠.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의 멘탈이 강해지는 과정을 알기란 쉽지 않아요. 멘탈이 강해진 현재의 그분들만 우리 애들에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원래부터 저랬을 거야 라고 오해를 하곤 해요.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강한 멘탈을 가질 수 있다는 걸요. 한번 여행을 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젠장 여행 중에 지갑 소매치기를 당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저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여행을 안 간다는 분, 오케이. 여행 내내 이 나라 치안은 왜 이러는지 탓하기만 한다는 분, 오케이. 처음에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다음번 비슷한 상황일 때 의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이미 일어난 건 받아들이고 현재 할 수 있는 해결책을 실행하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방지책을 마련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여행 기간이 있으니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막상 닥치면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냐고요? 물론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나의 사고가 절망을 향해 갈 거예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몇 번 억지로 하잖아요? 다음번에 비슷한 상황에서 강해진 자신의 멘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보다 대부분의 사람은 비슷합니다. 결국 해답을 해보냐 안 해보냐의 차이죠. 소매치기 당한 상황에서 본인이 더 나아지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 그럼 거기서 머무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지려고 억지로라도 해낸다? 다음번 대부분의 멘탈이 깨지는 상황에서 자신의 태도는 조금이라도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그럼 억지로라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알고 싶다고요? 멘탈 강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것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생각을 자주 생각하고 따라하면 우리도 강한 멘탈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는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겨 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방금 말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에게 압박을 주는 상황이 올 것을 이미 나는 준비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막상 멘탈 깨질 것 같은 압박이 나에게 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압박스러운 상황에 매몰되면 나의 생각도 그 상황에 매몰되니까요. 하지만 역시나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분명히 어느 날 듣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멘탈이 강하다고 말하는 것을요. 슥슥. 물론 모두가 강한 멘탈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가 강한 멘탈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멘탈 강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닌가예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억지로라도 멘탈 강한 척을 해야 해요. 멘탈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지 생각하고 따라해 봐야 합니다.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말고 혹독한 과정도 견딜 줄 알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이루려 해야 해요. 멘탈 강한 게 필요 없어요? 그럼 깔끔하게 멘탈 강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 됩니다. 멘탈이 무너질 것 같을 때 강한 멘탈 소유자에게 도움을 받으면 되니까요. 멘탈 기르려는 노력보다 자신의 다른 능력을 기르는 게 그들에게도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에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인지하고 그 삶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게 답이 멘탈 강화라면 멘탈 강화시키면 되고, 그게 또 다른 무엇인가라면 거기에 보다 집중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멘탈 강화는 사는데 많은 도움을 주니 우리 모두 조금은 멘탈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봅시다. 이상 오늘 맛본 책은 의지와 멘탈의 책, 멘탈리티였습니다.